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출근하고 불 하나만 켜놓고 녹화 방송 하는 겁니다. 열구서 하면은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혼난 적도 있어가지고 문 열기 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 들어오면 약간 그 추위가 있어서 잠바를 이렇게 입게 돼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99년도 2000년도 초반 벤처 1세대로 게임 회사에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게임 회사 가기 전에 부동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일어나고 직후니까 거품이 이렇게 꺼지고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였죠. 구반포에서 했는데요. 1990년대 말이니까 벌써 25년 정도 됐나요? 25년이 넘었나요? 이 반포가 구반포, 신반포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 가운데 설해마을 있었고, 구반포가 이렇게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22평, 한쪽은 32평. 그리고 이제 저 동작역 끝 쪽으로 해서 두 개 층을 하나로 60평인가? 그렇게 매매가 세 종류로 됐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결혼 전인데 상계동에 누나네 집에서, 작은 누나네 집에서 4호선을 타고 동작역에 내려서 32평 라인을 거쳐서 22평 쪽에 그 부동산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반대편은 32평 쪽도 이제 부동산이 좀 있었고, 그때 개발되기 전이니까 한 10개, 15개? 그 정도 됐어요. 부동산 그 업소가 구반포에. 신반포는 상가 위주로 많았죠. 세대를 보면 구반포가 4,500세대였어요. 그리고 신반포가 15,000세대? 그 정도 됐죠. 그 당시 매매가가 22평이 1억 7,500. 그리고 32평이 3억 5천. 그 정도로 이렇게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개발됐지만 그게 15억, 1억 7,500짜리가 15억 정도까지 갔을걸요. 32평은 한 30억까지 갔을 거예요. 이제 IMF가 꺼지고 아주 안 좋을 때니까 진짜 바닥을 찍은 거죠. 1억 7천까지 매매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1억 9,500까지 팔아봤나요?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로 갔는데
32평은 3억 3천? 그렇게도 팔아봤어요. 구반포가 원래 ADI 그 아시아 개발은행 차관으로 져가지고 거기에 장관, 차장관, 장관, 차관, 대학 교수, 연구원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어요. 연예인도 유시원, 김원준 뭐 그런 분들도 구반포에 있으니까 연예인들을 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유시원 집 벽에는 막 낙서 팬들 그런 것도 봤는데 그때 한류를 막 타기 전인가 유시원이 뭐 그랬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9호선이 아마 이렇게 지나가서 개발이 잘 돼 있는 거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부동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증권회사 지점에서는 근무해봤지만 부동산에서는 근무를 못 해봤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전월세 매매 상가 토지는 거의 뭐 안 하고 그렇게만 이제 4,500세 되면 전월세 매매 상가로만도 돈을 벌 수 있죠.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 본인들이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 수수료가 1%였어요. 법에서 정하다기보다 이렇게 시장에서 정해진 묵시적인 수수료율이 1%. 1억이면 100만 원. 그러면 파는 사람한테 50만 원 받고 사는 사람한테 5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0.5%. 그래서 1%를 수익을 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뭐 매매를 5억에 해둘라. 그러면 5억에만 팔아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수수료 없이. 그러면 5억 천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뭐 수입을 한다든가 그런 매매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그런 식으로 수입을 얻는 형태. 뭐 아니면 5억에 팔고 공식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행해질 수 있고 법으로 명확하게 잘 해놨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좀 보이지 않는 거래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모르니까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청소부터.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하면 파는 사람은 이거를 팔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걸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수기로 다 장부에 이제 기록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증권회사 지점만 해도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 근데 부동산은 많지 않아요. 하루에 많이 와야 2, 30명, 20명. 안 올 때는 뭐 5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의 시간은 여유가 좀 있죠. 처음에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관행을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월급으로 했는데 그 수익에 상관없이 월급으로 했는데
뭐 7대3 주인 대표가 7,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오면 그게 성사되면 주인이 70만 원, 그거를 진행한 사람 직원이 뭐 30만 원, 아니면 5대5.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5대5, 신입은 뭐 7대3. 아무튼 그때는 그런 임금 체계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월급식으로 했는데 제가 누나네 집에서 그 사무실까지 오는데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전철 시간만 45분인가만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 이제 며칠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이제 솔직하게 하자.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이렇게 이제 팔아달라고 하신 분들 목록 놓고, 살라고 하신 분들 목록 놓고 전화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해서 현재 내놓으신 가격 대비 시세 쭉 알려드리고, 또 사시는 분들도 같은 형태로 알려드리고, 대신 대부분 물건을 전세보다 매매는 조금 높게 팔려고 하고, 사시는 분은 좀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예. 전체적인 대부분의 질문이 이게 지금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거죠. 그거의 답변을 파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파는 쪽으로 뭐 이렇게 또 상담이 돼야 되고, 사시는 분한테는 뭐 약간 적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상담이 가야 되는데,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히 글쎄 뭐 더 오르겠어요, 지금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이렇게 상담은 어렵죠. 지금 그렇게 해갖고 매매 못할 겁니다. 사시는 분한테도 지금이 제일 싸고 오를 거니까 빨리 살수록 싼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상담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겠어요? 의심을 갖겠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부동산이 중요한 투자 대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87%, 중국이 70%, 미국, 일본이 34%, 45% 사이대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등. 자산 비율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87%,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랬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투자를 상담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주식, 금, 그 다음에 그 파생상품, 뭐 MMF나 뭐 CP, BW, BMF, 이런 파생상품, 채권, 그 다음에 골동품, 경매,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을 같이 설명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납득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전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니까, 투자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증권회사랑 이제 좀 관심이 있었고 그나마 쭉 알고 있었던 거라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많아지고 찾아오시는 손님도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제 손님이. 이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의 그 일이든
사람 사이든 중간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거를 뭐 중개인이다, 도매 소매업이다, 뭐 브로커다, 낙가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가 항상 하는 거죠. 일어나서 하면 사람 만나고 일하고 그것이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저 문구 파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탕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지금 그 당시 그 짧았던 시간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신뢰를 더 많이 갖게 됐죠. 단순한 그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 대상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유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신뢰를 더 갖게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부동산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상담. 그 상담도 부동산 그 사무실 안에서의 상담을 잘 했어요. 했는데 집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러 이제 가요. 가서 그 집 안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면서 거기서 또 어떤 그 소개 과정이 잘못되거나 신뢰를 잃으면 그 계약이 안 돼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잔금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면 또 계약이 안 돼요. 그런 첫 상담부터 마지막 잔금까지의 보통 명도 기간이 1개월 됐어요. 그때 계약하면 잔금 치르는 게 1개월, 뭐 길으면 1개월만. 보통 전세를 이렇게 또 갈아탄다고 하죠. 이전. 그러니까 그게 한 달치로 이렇게 잡는 거죠. 전세를 놓고 다시 또 가야 되니까 자기 또 갈 곳을 그게 한 달로 봤던 거죠. 상담을 잘 했어요. 상담을 가게에서 잘 했는데 현장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상담한 사람이 가서 하면 더 잘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 그 현장을 소개를 잘못하거나 신뢰를 잃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참 여러 가지고 어려워요.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딱 가서 처음에 화장실 물 내려보고 주방 수도 올려서 일단 물이 잘 빠지고 물이 잘 나오나. 첫 번째가 그겁니다. 상하수도. 집은 잘 나오고 잘 내려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잘 먹고 이런 어떤 이게 잘 빠지고 집도 똑같아요. 그 두 가지가 상하수도가 잘 안 되면 좋은 집이 아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 이게 습기가 차나 안 차나 대부분 느낄 수 있어요. 습기 찬 곳은 도배를 해놔도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습기 부분, 누수 이런 것들, 천장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는 그러고 특별히 볼 거 없어요. 딱 그 정도 몇 가지 하자 있는 것만 보면 뭐 다 시설은 구조가 형 A형, B형으로 비슷하니까 그런 시설도 있었고 이제 물건이 내 물건이면 양쪽에서 봤지만 손님이 사달라고 하는데 나는 물건이 없는데
딴 데에서 물건이 있으면 그쪽 물건을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0.5%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반포를 제가 좀 해봤는데, 그때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었어도, 아이고, 이 다른 사람 차, 이 몰기도 뭐해서 걸어 다녔어요. 구반포에서 신반포를. 아이고, 멀긴 멀죠. 한 달도 안 됐는데 구두가 해지더라고. 한 달도 안 돼. 걸어 다니니. 참 힘들게 배웠어요. 힘들게 배우고. 처음에 들어가서 첫 거래를 3주인가 21일인가 만에 첫 거래를 해봤어요. 22일인가 동안은 한 건도 못했어요. 잘 몰랐고 서툴고, 고객이 물어보면 뭐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설프고 하니까 고객이 딱 일단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하고 상담을 안 해. 그래서 첫 거래를 대학생인가 대학교 나와서 처음 뭐 직장을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전세를 그 신반포 쪽에 이제 7천만 원짜리 전세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구반포에 없어가지고 신반포에 이제 같이 걸어갔어요 그때. 아이고 미안하더라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했죠. 거래 한 건도 못 해봤고, 이게 만약에 지금 되면 처음 하는 거래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걸어가서 이제 방을 봤는데, 아파트를 봤는데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21일 만에 첫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첫 손님도 못 잊지만, 첫사랑도 못 잊는다고 하지만 첫 손님도 못 잊더라고. 그분도 참 지금 어떻게 뭐 이제 연배도 또 들었을 테고 참 기억에 많이 나요. 첫 손님이다. 그래서 35만 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7천만 원짜리 했으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에 35만 원, 제 소개해서 35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걸어가자고 하면 그 손님이 걸어가겠어요. 구반포에서 10만포를 못 걸어가, 힘들어서. 그런 배려를 해줬던 아가씨, 너무 고마운 손님. 첫 거래하고 35만 원 받았을 때,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일이. 그런 느낌. 그러면서 자신감이 조금 올라서 이제 목소리도 조금 자신감 있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걸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를 솔직히 누가 알아요? 알면은 뭐 직원으로 일해? 내가 투자해갖고 돈 벌지. 솔직히 증권회사 직원이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몰라요. 선물에서 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 거거든. 그러니까 미래는 정말 누구도 모른다. 미래에는 전문가가 없다. 권력도 모른다. 미래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화법이 있어요, 항상. 증권회사 가서 상담을 하면 이거 오릅니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은 이렇게 피해야 돼. 이 주식은 뭐 그래프상 이렇고 현재 단기순이 뭐 3분기 이렇게 해서 전저점이 얼마고 전고점이 얼마인데, 전체적인 거래량이나 외국인 투자 비율을 봤을 때 이 상태에서는 사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크게 사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증권회사 지점에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를 까는 거죠. 그리고 TV에 나와서 패널들도 미래를 얘기할 땐 항상 전제를 붙이고 단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가두리를 쳐놓죠. 일정 부분. 그런 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전체적으로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오르려면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살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유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시는 분한테는 뭐 지금보다 내려갈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또 단지 세대로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단지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뭐 깊어야 돈 1,000만 원 되니까 지금 정도 사셔도 크게 무리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대신 항상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시는 분한테는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가격 잘해서 받아들이고 그 파는 돈으로 좋은 집으로 가시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고, 사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집을 그래도 저렴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중간 매매를 그렇게 해서 쌍방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10건 상담해서 2-3건 성사시키기 힘들거든요. 제가 80%까지 갔어요. 거래 형성률을. 10건 하면 8건까지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80%. 그래서 같이 있었던 직원이 하늘에서 내린 부동산 신이라고 했어요. 뭐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면 대부분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주식은 사고 팔고 이렇게 쉽게 사타 파라타를 뭐 하루에도 뭐 제한이 없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세금 관계도 있고 사면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사시킨다는 건 쉽지 않죠. 회전율이 적은 거. 그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고,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나이 들어서 이거 문구점 하면서 그 생각하죠. 밖에 나가서 손님 없을 때 들어올 이유를 주고 있나, 들어오면 살 이유를 주고 있나, 사서 나갈 때 다시 올 이유를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도 못 주는 것 같아. 제가 시설도 열악하고 들어왔을 때 제품 시설이 열악하니까 좋은 제품을 놔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요즘 뭐 좀 짜증을 내나 손님들한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나, 아무튼 제가 그래서 손님들을 잘 안 접해요. 집사람한테 하기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프트가 있어가지고 옥천에서 저밖에 없는데, 향수 기프트라고 그 판촉물 사이트가 있어요. 제 홈페이지가. 이제 전자상거래하고 납품 쪽이 저는 신경을 쓰고, 집사람이 이제 소매를 하죠. 소매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소매가 베이스가 있어야 가게가 돌아가거든요. 납품하고 이
전자상거래는 수익률이 크질 않아요. 전자상거래 10%. 10%면 진짜 힘들어요. 보통 최하 30%는 남아야 임대 들어와서 먹고 살아요. 저축하기도 힘들어요. 30% 남아도. 뭐 보험료, 임대료, 공과금, 또 집에 임대료, 뭐 여러 가지 나가는 게 많잖아요. 10%의 전자상거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비싸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적고 5천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예. 그 당시에 부동산 했던 마음이 지금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삶에 지쳤는지. 손님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화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면 지금 흑백 100원 받거든요. 칼라 200원. 그러면 통장 앞면 복사해서 100원을 받잖아요. 그럼 카드를 내셔. 100원을 카드를 한다? 아무리 신용사회고 카드가 일반화돼 있고 핸드폰 결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속상하죠. 자괴감 들고. 이 업을 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볼펜, 모나미 볼펜 300원짜리 카드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상하지만 좀 심하게 하면요 열받아요. 기분도 안 좋아 솔직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됐나 손님들한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제가 손님 상대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거를 스포츠처럼 빨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뭐 덕이나 마음의 크기가 요만한데 뭐 더 못 빨아들이겠더라고 제가. 힘들어서. 근데 집사람은 저보다 한 10배는 커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너무 고생을 시켜서 딸하고 집사람한테 너무 진짜 미안해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 친가.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저 장례식장 할 때 다 모셨는데 이제 장모님만 계셔요. 그 장모님 저 처제들 집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잠깐 또 오실 때 있거든요. 그래 이제 장모님하고 집사람하고 딸하고 집에 간다고 가게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면 3대 아니에요. 3대. 장모님, 집사람, 딸. 3대 여자가 뒤에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면 제 스스로 그 상황이 너무 막 힘든 거야. 스스로 비참해지더라고 제가. 무능하다는 생각 들고 저 3대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삶을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 이겨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어.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정신 상황을. 진짜 힘듭니다. 그게 힘들어요, 제일. 집에 가면 집사람하고 딸 볼 때 이제 힘들고 집사람하고 교대할 때 머리가 이게 또 허연해졌어요. 벌써 허연해지고 머리도 할 시간도 없이 막 그렇고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내 자신이 싫더라고 내가.
그래서 손님들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게 못 대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참 잘 접근하는 게 인간관계나 일이나 중요하다는 걸 체험하고 알고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제 그 지나왔던 한 장 한 북에 제가 그렸던 수채화의 일부분 앞으로 또 그려나갈 부분이 있겠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건강한 게 첫 번째잖아요. 건강하시고요. 가족하고 어려워도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일요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